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2018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계획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의 전형 계획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은 인원수가 약간 감소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40%와 30% 줄고 논술의 반영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근데 학생부 종합평가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반영비를 높였다 그래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논술 전형에서 2018학년도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대입니다. 의대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다가 2018학년도에는 논술로 의대에서 10명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의학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까지도 논술 전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도 인원 변화는 거의 없고요. 근데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16학년도에는 교과 100%였는데 2017학년도에 교과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100%. 예, 이 방법으로 이제 바꿨다가 다시 2018학년도는 교과 100%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과 100%로 2016학년도에 모집할 때 보면은 지원자들의 내신만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근데 최초 합격자들 상당수가 서울대나 연고대 쪽에 합격을 했을 때 이동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약간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7학년도는 교과로 1단계에서 3배수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3배수의 점수가 교과 100% 했을 때보다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2018학년도는 다시 교과 100%를 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17학년보다는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지원자들은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이 교과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근데 최초 합격선은 높아지겠지만 추가 합격선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모집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학생부 종합평가 100%.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만 평가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전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018학년도부터는 경영학과에 자연계열 학생들 12명을 선발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경영학과에 자연계열 학생 12명 모집이 특이한 사항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을 보면 한양대학교 특기자 전형 보시면 글로벌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인데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는 문과에서만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 차이는 크지 않고요. 특기자 전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1단계에서 예년과 똑같이 1단계에서 영어, 외국어, 에세이로만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에세이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 100%를 모집한다는 거. 근데 이 면접이 외국어 면접인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13명을 모집을 하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요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학부를 특화시켜 갖고 모집을 특기자 전형에서 모집합니다. 여기는 서류 평가로 해서 서류 평가로 5배수를 1단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성적 반영하지 않고 면접 100%를 한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시 전형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릴게요. 2018학년도에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의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보실 때 2017학년도에 인문상경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비율이 25%로 동일한 비율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0, 30, 20, 30으로 수학하고 과학이 국어, 영어에 비해서 1.5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자연계열은 투과목에서 과탐 투과목에서 변환 표준점수의 3%의 가산점. 3% 가산점이면 대략 투과목을 했을 때 약 3점 정도 표준점수로 약 3점 정도의 가산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투과목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타항으로 인정하는 거 이건 계속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한국사의 등급별 감점 잘 보시면 예, 인문계열은 3등급까지 만점이고 4등급부터 0.1점씩 예, 감점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 만점이고 5등급부터 0.1점씩 감점. 요 형태를 잘 보시면 예, 2013년도와 인문계열은 동일한 비율, 자연계열은 2-3, 2-3의 비율, 예, 제2외국어 한문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거 과탐2의 3% 가산점, 그리고 한국사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까지 만점, 그리고 나머지 감점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2018학년도는 거의 유사하게 가긴 하지만 예, 반영 비율에선 대폭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예, 전년도에는 동일한 비율이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가면서 90점까지 1등급이에요. 90점까지 1등급. 근데 지금 현재로 90점이라면 2등급 또는 3등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2, 3등급의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가 반영이 매우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반영 비율을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영어의 반영 비율은 10%로 한다. 그리고 문과인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를 동일한 비율로 30, 30, 30, 영어 10.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국어, 수학 탐구의 비중이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전년도에 20, 30, 20, 30에서 영어를 20%에서 10% 줄이고 그 줄인 10%를 수학하고 과학에 5%씩 예, 가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학하고 과학의 반영 비율이 35%로 해서 총 70%.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 과탐 투 과목에 대해서 3% 가산.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별 점수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인문 상경 계열은 1등급부터 100점, 96점, 90점, 82점. 근데 이 등급별 점수를 한번 보세요. 1등과 2등급 4점 차이, 여기는 6점 차이, 여기는 8점 차이. 근데 1등과 2등급의 차이가 표준 점수로 4점 차이인데 이 4점 차이를 한다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등급만 지원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94점, 88점. 그러면 이 차이가 2점, 4점, 6점. 자연계열에서 영어는 차이가 2점이기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반영이 약간 적긴 하더라도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사는 역시나 사회계열은 3등급까지 만점, 자연계열은 4등까지 만점, 그리고 그 이후에 0.1점씩 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의 전형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시 전형에서는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대가 논술 모집을 한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 종합 전형에서 경영학과 자연계열 12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신설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시에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반영 비율의 변화도 있지만 하나 특이하게 보실 거는 파이낸스 경영에서 정시 파이낸스 경영에서 자연계열을 8명 모집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영학부에 또는 파이낸스 경영에 자연계열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 전형 계획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